우리 모두의 취업백서 취중잡담 24회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중잡담의 개구쟁이 춘삼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곁에는 역시 이국용 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춘삼이란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죠. 매번 춘삼이래. 아, 춘삼이 와다. 아이, 좀 이상한데. 뭔가 올드하면서 익살스럽고 귀엽고 깜찍하잖아요. 전혀 안 깜찍해. 어라? 아, 이거 지난주에 저희 인크루트 취업학교 편 올라갔는데 제가 또 오타를 했네요, 거기서.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오타내면 어떡해요. 아, 제가 보도자료 10년을 쓰는데 항상 오타를 내요. 그분들 되게 기분 안 나빠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럼 바로 저한테 문자를 주시지. 바로 드린 건데 본인이 확인을 늦게 한 거예요.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 취업학교 팀장님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나랑 나이가 비슷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무려 저보다 네. 10살이나 어리더라고. 뻥치시네? 진짜라니까. 아, 진짜요? 응. 나중에 한번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후덜덜한데요. 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때만 되면 취중생들이 상당히 괴롭죠. 아우,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렇죠. 예, 가족들뿐만 아니라 네. 주변의 시선. 이거 어떻게 해. 근데 그게 어른들은 너 뭐하니, 요즘 어떻게 되니, 뭐 좋은 자리 나왔니,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시긴 한데 듣는 입장에서는 좀 면목도 없고 할 말도 없는데 자꾸 걱정돼서 이렇게 건네는 말이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네,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10년 전에 제가 똑같이 느꼈던 뭐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10년 전에 지금이나 제가 달라질 게 없어. 맨날 뭐 어른들은 항상 걱정을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오늘 귀한 손님 모셔놓고 잡담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잡담 좀 그만하고 빨리 진행하자고요. 네, 그 지난주에 귀빈들을 모셨는데 오늘 또 저희 취중잡담에서 귀빈을 또 모셨어요. 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일하는 대한민국의 힘. 이게 뭔 것 같으세요? 또 생뚱맞는 또 질문이에요. 아, 맨날 질문하면 아는 게 없어. 어떻게 되는 게. 제가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들어와 봤더니 네. 이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일하는 대한민국의 힘. 진짜 좀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노동청인 줄 알았어요. 중기청이나. 진짜 이 아저씨가 큰일 날 소리. 네네. 예,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네. 기획조정실장님과 홍보 담당 대리님을 모셨는데요. 네. 우선 실장님이 한국전문교육협의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이성근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전문대학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거에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즉 보면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이라고 했을 때 보통 4년제 대학 이렇게 이제 보통 인식화되어 있는 것이 학력 학벌 사이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구조적인 부분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은 진학해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대학을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전문 대학을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일반 대학은 어떤 곳이고 또 전문 대학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이제 또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할 거고 또 선택을 할 때 내가 바람직한 정보를 알아야만이 나중에 이후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더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이제 그 전체에서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이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일반 대학은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4년 과정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이제 밟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 중심의 대학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대학은 현장에 맞추는 실용적인 인력을 만들어내는 직업 교육기관. 예, 그래서 이제 그 포션을 보면은
사실 보면 전문대학이 아주 작은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비중을 보면 고등교육에서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전체가 100이라고 봤을 때 고등교육이 전문대학의 학교 수로는 40%고요. 그 다음에 입학 정원 규모로 보면은 37%를 담당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진학을 약 80%대까지 진학하는 최고 시절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학률을 봤을 때 거의 국민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부분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사회에서 보면은 우리 인구의 40%가 전문대학 교육을 받고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의 이제 전체가 하나의 구심체가 필요하잖아요. 전문대학을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을 하고 또 전문대학이 제대로 직업교육을 하게끔 서포트하는 기능, 정책개발 기능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입시 같으면 입시를 예전엔 교육부가 다 하다가 이 교육부에서 민간에게 이양하면서 전문대학 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전문대학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정부 위탁 사업과 또 전문대학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아서 구심체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실장님이 잠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좀 하나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대학을 선택을 할 때는 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으로 가는 연구를 중심으로 한 R&D 분야 쪽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어떤 그 집단 안에서 하이테크적 부분의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뭐 연구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회사에 봤을 때는 간부 이상의 어떤 인력을 만든다든지 조금 더 엘리트적 그 집단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문대학은 이제 실용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로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점을 가지고 실생활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교육을 시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학은 연구 중심, 그 다음에 전문 대학은 교육 중심.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 직장에 가면은 직무 직종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 관리층 이상의 어떤 관리자를 뽑아내는 곳이 전문대학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이 오히려 일반대학보다 훨씬 앞선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실제도 그런가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은 원래 취업을 목적으로, 그다음에 물론 일반대학도 취업을 목적으로 하죠. 그러나 이 전문대학은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인력 양성에 관련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의 직업과 직무 직종이 바로 연결되어서 교육과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육을 받은 인력은 바로 취업으로 연결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대학이 취업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엘리트 분들이 다 나오셨는데 혹시 여기 전문대 출신 있으세요? 자, 자기가 전문대들 나왔다. 저밖에 없나요? 빨리 자백해.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졸업하고 전문대로 진학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한 2000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때 당시만 하면 그냥 솔직하게 전문대라고 하면 실업계에 지금은 없어진 상고 공고라는 타이틀을 가진 학생들이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그 4년대를 못 간 친구들이 그냥 차선의 선택으로 진학을 하는 곳이 전문대였거든요. 저희가 전문대를 다녔을 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의 전문대학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전문대학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기여도를 따졌을 때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정말 6.25를 거쳐서 헐벗는 그 시대를
그다음에 이렇게 세운 것이 굉장히 1차 5개년 개발을 시작으로 우리가 굉장히 부흥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시기에 필요한 인력이 뭐겠습니까? 중화학공업에 그것을 디펜스할 수 있는 인력이 산업 인력이었어요. 그럼 기술 인력이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태동한 것이 전문대학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대학을 가는 수가 상당히 제한돼 있었고 예전에는 뭐 아주 적은 규모의 대학을 가는 인력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보면은 절대적으로 기술 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 학교가 탄생이 됐고 그것이 79년도를 거치면서 이제 전문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묶어갖고 5년제가 있었고요. 고등 전문학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전문대학으로 이제 79년도에 탄생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점점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인력의 고도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술 인력도 기술도 발전하고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필요한 학습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단기 교육기관에서 점점 그 기간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79년부터 고등교육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예전에는 교육대학이 초급대학 그 개념에서 같이 출발했어요. 예, 그렇게 해 오다가 79년 이후에 이제 명실공히 고등전문대학이 됐고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 이제 일반 대학하고 두 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렇게 형성돼서 오는 동안에 지금 역사로 보면 79년부터 보면 한 36년 정도 되는 거죠. 36년 정도에 되는데 졸업생 배출 인원을 보면은 우리가 한 560만 명을 배출한 거예요. 560만 명. 예. 예. 그러면 560만 명이 배출되어서 지금 경제 활동 인구로 보면은 나이를 따져 보면은 55세, 56세 이렇단 말이에요. 79년도에 처음 들어온 입학생이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부 전문대학의 출신자들이 그 경제활동 인구로 지금 다 각각 산업 요소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큰 기여도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전문대학이에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되어 왔지만 아까 이제 다른 말씀으로 전문대학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사실 아픔을 겪어온 것이 우리나라가 옛날에부터 보면 산업공상 해가지고 또 보면은 그 쟁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든지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 우리 사회가 학력 학벌에 의해서 조장되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적 순위, 서열화 이게 지금 오늘날에 이제 가장 아픔을 겪고 있는 사교육 문제라든지 실업 문제라든지 대학 진학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입시 문제 이렇게 뭐 점철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에 이제 전문대학이 하나의 직업교육으로 부상을 하고 또 전문대학 나온 사람이 성공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내가 불필요하게 4년을 가가지고 비용을 많이 대느니 차라리 전문대학에 와서 실속 있는 학과를 갖다가 마치고 나와서 내가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은 차라리 그리 낫지 않는가. 이런 쪽에 이제 점점 눈을 돌리게 되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제 좀 더,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자기 소질을 제대로 발휘하는 또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을 즉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점점 나와지고 분위기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뭐 아직 가야 될 길은 멀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변화의 조짐은 있다.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주변에서 보면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전문대를 가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죠. 뭐 잘못됐다고 또 이야기하기는 하지만은 시대가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찌 보면은 자 4년제 대학을 등록금 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전문대학으로 다시 재입학한다. 그다음 그 유턴해가지고 다시 다닌다. 그러면은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이 소중한 시기에 이만큼을 버릴 만큼의
그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들여다볼 만한 얘기죠. 예.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은 뭔가 우리 어떤 사회 구조 예. 또 진학, 진로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차라리 우리 학력 학벌에서 뭐 우리 사회가 가진 무슨 체하면서 가는 그 형식주의가 아니라 그렇죠. 내 능력 소질을 제대로 간파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꿈을 낼 수 있도록 진로지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다면은 과연 그런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국가적으로 봐서도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보면은 그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데이터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2012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회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턴해서 지원하는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인력이 약 4,500명 수준이었어요. 점점 이제 불어나는데 예. 2014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4,980명 돼서 거의 5,000명이 도달했단 말이에요. 맞네요. 예, 예. 그럼 그 중에서도 보면은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학과가 좀 몰려요, 보면은. 예, 자기 직업 분야가. 그러면 경쟁이 되다 보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등록을 하는 인원으로 보면은 2012년에 같은 경우에는 1,100명 정도에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280명에서 1,300명 가까이 등록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숫자가 1,000명, 4,000명 보통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실제로 보면은 그 직업 포탈 이런 데이터 그 저 설문조사 같은 데 보면은 예. 대학을 진학해 가지고 내가 사회제 대학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라는 퍼센트가 근 5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어우, 절반이나 되는. 예, 그러면 이거 진로 지도 진학에 어떤 상당히 큰 우리가 지금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 저는 이제 나름대로의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나 이제 이 전문대학을 그러면 유턴해서 오는 요인이 뭐냐? 전문대학에 와서 그 사람들이 내가 배우고 싶은 그때는 이제 진정한 어떤 배움의 길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자기 분야를 개척해 가지고 가는 그 현상을 보면은 늦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자기 만족이라든지 또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자기가 그 성취하고자 했던 성취 목표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전문대학에 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재입학해가지고 점점 불어나고 있고 그 현상들에 대해서 앞에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 갈등 속에서 전문대학을 선택해가지고 선택한 학생은 또 다른 잡을 자기의 성취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전문대학의 교육 내용이 나름대로 지옥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전문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유턴 입학 이런 특이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거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좀 방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전문대학을 고등 직업교육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거든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그 포지션에 대한 정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이 양극화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양극화의 문제는 소득 분배하고도 관련되지만은 사실은 더 나아가 보면은 교육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육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노동시장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교육 단계 기간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전문대학을 졸업했던 일반대학을 졸업했던 그 대상들이 나가가지고 사회적 인식이 좋고 대우가 좋으면은 좋은 학생들이 전문대학으로 들어오든 일반대학으로 들어오든 해서 그것이 또 사회 인력으로 만일에 배출이 되어서 나간다면은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균형이 잡힌 사회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아시다시피 입시가 성적 위주의 서열화된 교육에서 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지금 깨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고등교육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 선택을 다 하시다시피 소신이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 사회제 대학,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 줄서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적순에 의해서. 내 성적에 의해서 어느 대학을 가느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어느 데로 가느냐. 그거 다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고등교육에서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기울어져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이 부분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서 고등교육이 아까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두 개가 양립된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서열화된 수직적 구조로 돼 있었단 말이죠. 이걸 양립 구조로 같이 편성을 하면서 여기에 전문대학에 힘을 좀 실어가지고 전문대학이 그 중심 역할을, 지역교육 중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정책 목표를 만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정책의 목표를 전문대학을 고등지역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하는 정책 목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하위 단계의 과제들을 넣어서 전문대학을 좀 더 특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가 이렇게 보면 가다 보면은 이 직무 직종은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첨단화됐단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방송 이런 부분들도 이런 미디어 부분이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기술이라든지 또 이론적 학습 이런 부분들도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서 가지고 있던 트렌드요. 패러다임에서 지식 정보화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은 교육의 체제도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대학은 4년 이상 다 트여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문 대학은 2 내지 3년으로 묶여져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기술의 고도화나 다양화에 따라서 그 틀이 변화줘야 되는데 단절되어 버리다 보니까 전림발이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업 연한을 지금 현재 2 내지 3년에서 1에서 4년으로 스펙트럼을 넓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짜리는 뭐냐 하면은 학위를 주지 않죠. 1년짜리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학을 나왔어요. 아까 유턴을 하고 싶은데 내가 꿈이 있는데 이 기술만 배우면 돼. 그러면 트랜스퍼 하는데 1년만 교육을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론적 교육은 돼 있는데 실습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을 1년만 하면 되는데 그냥 무차별하게 다른 교육기관에 4년을 돼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낭비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대상이 고등교육을 받고 지금 청년 실업돼 있는 대상이 우리가 평균 통계로 나오는 게 한 300만 명 이상 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국가 어젠다에서 보면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 인력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기간이 길어서 될 부분도 아니잖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이제 또 사회적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사회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 문제가 되는 게 초고령화 사회. 그렇죠. 노동 인력이 절대 부족하는 사회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인력들을 다시 생산적 인력으로 배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업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런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1년짜리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럼 1년짜리 개설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학점을 받죠. 학점을 받고 나서 자격, 이수 자격만 받고 자기 필요한 분야로 가는 거죠. 가고 나서 정말로 내가 또 더 심화된 교육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제 기업체 다니다가 야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2학년으로 다시 편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학점 인정받은 것은 그대로 누적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1년을 하나의 우리 성인학습,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인력으로 만들겠다. 그것이 전문대학에서의 역할이다. 해서 1년짜리를 이제 다시 하위 부분을 넣고 4년은 예를 들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첨단화되면서 융복합화되는 학과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메카트로닉스가 하면은 기계, 전기, 전자가 결합된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기계 하나만 받더라도 2년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자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더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배워야 되는 양이 늘어나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했어요. 요리는 2년만 하면 되죠. 그런데 요리만 해가고 내가 항상 주방에서만 일하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요리 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는 경력이 필요해, 그죠?
플러스 알파 경영을 결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융복합학과가 이제 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거의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 프로그램 엔드 프로그램을 해서 하나가 결합돼서 학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는 이미 추세가 그렇게 다 갔어요. 예. 우리나라만 전문대학을 손발 다 묶어놔놓고 연안을 갖다 딱 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으면서 직업교육의 다양성 이런 것을 제대로 가게끔 틀을 만들어주자 해서 수업연한 다양화라는 수업 1, 4년의 고등교육법을 이제 개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 상정이 돼서 지금 국회에서 곧 아마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직업교육대학을 육성해가지고 정말로 평생학습 사회에서 직업교육이 필요한 곳에 전문대학이 그것을 다 수용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하고 세계로 프로젝트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인력이 나갈 수 있는 구도도 만들자. 해외 취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다양화된 직업교육의 중심에 과제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럼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 이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되는지는 조금 지금 육성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정부 내에서 이제 목표고 이게 지금 이제 하나씩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법원자 예를 들어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지금 또 이게 뭐 좀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는 게 좀 그런데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또 이제 NCS라는 예, 예. 그 교육 과정을 지금 전문대학에서 대대적인 교육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 능력 중심 사회 스펙 필요 없이 내가 학생이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태로 이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NCS를 도입하는데 이 부분을 했을 때 이제 그런 학생들 그다음에 그런 수요청이 있는 것을 이제 4년이면 4년 이런 쪽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은 2017학년부터 이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2017학년. 네,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이제 산업 현장의 중심으로 더욱더 이제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7학년이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졸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죠. 그 분들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그 전문대학 교육이 다양화되고 질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 그 전문대학 출신들 중에 사회 저명 인사가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제 전문대학을 나오고 성공을 했는데 이게 그 사회적으로 인식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뭐 부끄러워하고 네, 이걸 그렇죠. 이제 제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세탁한다 할까요? 뭐 그렇죠. 그런 예, 참 예.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뭐 내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당당할 수 있고 전문대학 나와도 당당할 수 있고 이런 사회가 우리가 사실 바라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상당히 어두운 곳에서 가려져 있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능계의 파트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국민 MC 뭐 유재석 사고 신동엽 이희재 이런 친구들 그렇죠, 전부 다 그렇죠. 전문대학 출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 서울예술대니 뭐 동아방송예술대 이런 데는 산업재대학에 못지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전자 대표 맡고 계시는 그런 분도 지금 인하공전 신종균 사장인가요? 신종균 사장. 신종균 사장 대표 그런 분들도 전문대학을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 분야에서 지금 현재 요리 분야에서 에드워드 건이라고 두바이의 칠성 호텔의 주방장을 네, 그렇죠.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의 요리의 어떤 부분을 명성을 떨친 사람도 전문대학 출신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따져 놓고 보면 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저변에 각각의 자기 분야에서 프로페셔널한 인력으로서 지금 또 명성을 날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 근래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성공을 한 사람들을 자랑스러운 전문대학인 상을 저희들이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수여를 하고 있거든 매년. 그렇게 보면은 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최근에는 어떤 분이 받으셨나요? 협의회 기초실의 방성용입니다.
저번에 자랑스러운 전문대학인으로 해가지고 상을 받게 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대학교 사람들이 뭐 굉장히 사회 저명인사가 됐다. 저명인사라는 의미가 솔직히 어떤 건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명인사보다는 이 사회에 필요한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게 바로 전문대학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상을 3분이 받으셨는데 용희 감독님 그 뮤직비디오 주로 하시고 용희 감독님 받으셨고요. 바카스 광고 만드신 분이시죠.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한 분은 문정욱 씨라고 패션 디자이너인데 작년에 올해의 그 젊은 패션 디자이너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예.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인하공업전문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지금 CEO로 회사 대표로 계신 분이시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정말 전문대를 가고 싶었고 그 분야에서 배우고 싶어서 지망을 했고 지금 이제 나름 최고의 분야에 올라가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3명 받으셨고 그 이전에 받으셨던 분 중에 가장 제가 인상이 깊었던 분은 강동윤 씨라고 있는데요. 드라마, 음악 감독을 하시는 분입니다. 김수현 작가하고 주로 메인으로 하셔가지고 엄마가 불났다라든가 뭐 여러 드라마. 그러니까 김수현 작가가 드라마를 하면은 항상 같이 드라마 음악을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짝꿍이시구나. 네, 짝꿍이시죠. 예, 친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뭐 전문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질문을 던진 것 중에서 전문대에 대해서 당신이 한마디만 해주고 싶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냐 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That's enough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죠. 딱 한마디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문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4년 일반 대학이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 학과를 만들고 다양한 학과가 있지만은 고르기 힘들고 또 비싸기도 하고 선뜻 손이 안 간다면은 전문대학 학과는 편의점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것을 파는 그런 게 아마 전문대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진짜 편의점 가면서 꼭 필요한 이런 학과들이 상당히 전문대학에 많은 것 같은데요. 이색학과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네. 그런 학과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대학 명칭만으로도 전문대학이 특화되어 있는 게 많죠. 예를 들면은 한국 성강기 대학. 승강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의 그 기술 인력을 독점으로 양성하는 곳이 한국 성강기 대학교입니다. 그는 이제 그 성강기 연합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같이 그 산학을 이루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뭐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독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는 100% 취업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대학교, 자동차 뭐 아주 자동차 대학교, 예. 뭐 학교에 따라서는 과 단위로 있는데 전체가 그냥 자동차 대학교 하나의 부분으로 정립되어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 대학도 있고요. 골프 대학도 있어요. 네, 골프 대학도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 중심으로 선수를 양성하는 중심으로 또 선수들이 필요한 그 교육, 더 첨가해야 될 교육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세미 프로라든지 실제로 이제 프로들도 거기에 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 있고요. 또 이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농협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크게 분류로 보면 간호대학교, 공학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도 많고요. 아까 말씀한 학과로 이색 학과로 보면은 요 근래에 보니까 이제 첨단화되면서 과학 수사과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사회가 이제 복잡화되고 이렇게 또 첨단화 뭐 이렇게 또 범죄가 또 치밀하게 이래. 그게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과학 수사과. 그 다음에 이제 함정. 이렇게 함정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의 기술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해군이라든지 그런 함정 있잖아요. 함정 기술과, 함정에 이제 그 필요한 인력. 그 다음에 이제 재활승마과. 이제 그 승마를 통해서 재활을 도와주는. 그럼 뭐 요새 이제 승마 쪽 산업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승마에 대한 부가적 어떤 지금 현재 그 산업
이 부분이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부가가치를 올리는 산업으로 되면서 이 석마 관련과가 생기고 재활 석마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 재활이라든지 그 건강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웨딩 플래너, 뭐 이런 부분이 좀 꽃꽂이에서 더 발전해 예술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도 카툰 애니메이션과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색학과라는 부분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나 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은 그 학과만 들어도 무엇을 하는 것인지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은 직무에 대한 직종에서 직무에 대한 내용이 다양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인력이 수요가 생기면은 전문 대학에서는 과가 생겨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게 직업 교육이죠. 이러한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이 직무가 어느 시기를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기간이 얼마 정도 아까 그 우리가 취업으로 봤을 때는 내 취업이 계속 평생 갔으면 좋겠죠. 어찌 보면은.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평생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몇 분의 잡을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 보면은 하나의 직무가 완전 단절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우선에는 필요하단 말이죠. 몇 년 이후에. 그걸 내다보고 이제 학과를 만들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몇 년 해서 이게 생명력이 끝났다. 그게 과연 그 의미 없는 학과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직업이라는 것은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트렌드가 패러다임이 변화가거든요. 그렇죠. 네, 새롭게 이제 변화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조기에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대학이 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들이 또 길게 가는 학과도 있고 결국에는 주기가 좀 짧은 학과도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선택할 때 학생들이 눈여겨보고 과연 이 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갖다가 했을 때 얼마만큼 비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 소질과 적성이 얼마만큼 많고 그다음에 1단계를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을 통해서 다른 자기 진로를 또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요새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요.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특징적이 나타나는 것이 이색학과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뭐 요즘 예를 들어 웹툰 같은 게 많이 뜨고 있는데 웹툰 학과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런 전문대 협의회나 아니면 전문대학 측에 직접 요구를 하면 그런 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과연 산업체부터 그러한 수용할 수 있는 산업체의 니즈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의 직무나 또 인력 그 경로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이제 생깁니다. 무턱대고 그냥 생길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은 고등교육기관이고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 툴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기업체에서 이런 과를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요구도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전문대학에 주문식 그 교육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하고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이 관련 그 양성 그 학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삼성 반도체 학과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기간은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 교육의 내용을 뽑아서 가지고 서로 매칭을 하죠. 그 주문을 받아서 이러한 인력이 우리는 필요하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해주라는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교육 과정화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요즘 주문식 교육이라든지 협약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예, 예. 방금 얘기하신 삼성 반도체학과는 진짜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적으로는 대기업하고 조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하이닉스도 그렇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취중잡담 듣는 분들은 이 얘기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전문대를 가고 싶은데 어디 가서 상담할 때가 마땅치 않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런 상담 같은 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예. 입시를 전체에 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입학정보센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거기에 들어오면은 Q&A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뭐 자료라든지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셔도 또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설명을 상담을 해주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아까 입학정보센터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도 이제 진학 상담 교사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질문이 올라오면은 내가 거기에 자신 있으면 거기에다 답을 해주고 예, 이렇게 해서 그 각각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좀 더 올해는 이제 그 수요자들이 다양한 상담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입학 정보 포털을 좀 구축을 해서 좀 광범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가서 상담을 받고 싶으면 미리 예약을 해야 아닙니다. 전화 얼마든지 주시고요. 예, 뭐 언제든지 뭐 여기 그 오시겠다고 예. 하면은 예. 저희들의 업무 시간에는 뭐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전화번호도 좀 알려주시죠. 364-1540번 서울 예, 대표번호입니다. 예, 대표번호입니다. 02-364-1540번. 예, 그쪽으로 전화를 예. 드리고 이제 방문하셔서 전문대학에 네. 관련된 궁금증을 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신문을 검색하다 보니까 전문대학 엑스포도 상당히 요즘 관심이 많다고 네.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전문대학 엑스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기획을 했었는데요. 예, 예. 전문대학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예, 예. 예, 그래서 전문대학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그냥 일반 엑스포가 아니라 교육 내용의 컨텐츠 중심으로 가보자. 그래서 전문대학을 모르는 사람이 그 전시장에 왔을 때, 엑스포장에 왔을 때, 아, 이것이 전문대학이구나. 그 바로 느끼게 해주자. 그래서 체험 중심으로 해서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첫 시작을 했는데 킹텍스에서 저희가 한 3일, 4일을 했었는데 약 8만 명이 왔어요. 어우, 많이 왔네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온 학생들이 대부분 중학생, 고등학생. 어떤 경우에는 뭐 초등학생들도 있고요. 초등학생들이요? 또 학부모들도 있었고. 예, 예. 근데 이제 또 교사들도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전문대학의 내용을 아니까 이게 과연 궁금해하는 내용일까 하고 처음에는 궁금해했었는데 예. 이분들이 와서 특히 이제 교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진학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전문대학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전문대학이 바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야가 이제 뭐 공학 분야도 있고 의료 간호 분야도 있고 교육 분야도 있고 식음료, 호텔, 조리 뭐 이런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항공 관련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과마다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다 가져와 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실제로 체험하고 공학 같은 게 로봇이다. 로봇을 제작하고 로봇을 실제로 시연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준다든지 뭐 조리 같은 경우는 조리를 그어서 바로 해가지고 내가 먹기도 하고 이걸 시연해주는. 그다음 교육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 상담을 해주고 이러니까 바로 내가 어떤 진학 정보에 대해서 전체가 보이는 그 체험하고 컨텐츠가 이러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교사들이 이것을 정례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해서 지금까지 찾던 박람회였다. 이렇게 뭐 진학 진로 상담 교사단 내서 와가지고 뭐 저희들한테 같이 앞으로 이걸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와서 저는 그게 제일 얻고자 했던 답을 얻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설문을 해봤어요. 이 앞으로 엑스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은 이 엑스포가 만일 다시 한다면 또 오고 싶은지 하니까 90% 이상인 결과가 만족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공익적으로나 이 정보를 드리는 엑스포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 이듬해는 12만이 왔어요. 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엑스포가 생겨서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는 엑스포로 자리를 매김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해는 예전에는 입시와 연계를 안 시켰는데 보통 이제 수시 입시 박람회가 수시 입시가 보통 한 80%를 모집해요. 예, 예. 예, 그 정시모자 하던 예. 그 수시에 대한 입시 설명회를 저희가 하질 않았습니다. 예. 근데 또 거기에 그 궁금한 학생이 정보가 더 이제 전문대학에 알고 싶으니까 수시 설명회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이래서 이제 수시 입시 설명회를 하는 부분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코엑스에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엑스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입시 설명회 와서 설명 듣고 바로 옆에 간으로 옮기면은 아까 엑스포 컨텐츠가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가서 그 분야에 가면은 그 학과에 이루어지고 있는 컨텐츠가 바로 보이고 내가 그 체험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내 전문대학에 궁금한 것을 한꺼번에 다 얻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엑스포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문대학에 관심 많은 저희 치중잡담 애청자들은 7월 30일 달력에 꼭 표시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해놓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예. 지금까지 전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진짜 전문대 진학을 고려하는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대를 다시 진학하고 싶어하는 직장인 분들한테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자기 인생에서 어찌 보면은 그 다음에 취업이라는 아웃풋이 있지만은 일단은 취업을 가기 전 단계 마지막 단계의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선택은 정말 잘 해야 된다. 그럼 그 선택이 어떤 간접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가는 선택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 본인의 적성과 소질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선택이 돼야만이 자기 인생의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점에 보면은 제가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남을 의식해서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통풍토가 부모들이다. 맞습니다. 예,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저는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안타까운데요. 저도 이제 이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이웃 사촌들이 보면은 내가 진학할 때 되면은 상담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저도 이제 시간이 없다 보면 일요일 같은데 이제 이 시간을 몰아서 이렇게 좀 오라고 하면은 부모하고 이제 애하고 같이 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거실에서 마주하고 이렇게 하면 이 애가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얘는 이렇게 갈 거면 이렇게 갈등을 막 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부모는 집 사람하고 얘기 나누라 하고 애를 데리고 서재에서 이제 뭘 하고 싶은지 너희 꿈은 뭔지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학생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 교육을 받을 학생인지 아니면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업종을 갈 학생인지가 대략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가 이제 들어가 보면은 대학이 요새 대학 알림이가 돼 있어 잘 정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캐치업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자 너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성적이나 또한 너가 가지고 있는 소질 이런 걸 봤을 때는 여기에 A, B 전문 대학에 A 학과나 B 학과가 맞을 것 같다. 아니면은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부분에서 너는 일반 대학에 어디가 맞을 것 같다. 라는 걸 가지고 둘이서 이 얘기를 나누고 나면은 대략 이 친구의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만나서 같이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럼 부모 욕심을 가지면은 자, 그러면은
이 학생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을 버리고 이쪽에 부모 욕심대로 했을 때 과연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추다 보면은 이걸 가지고 가서 제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이러면은 이제 사실은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제한테 그 자녀들이 거의 다 성공을 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부모 욕심을 버려라. 부모가 자식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로 자기가 이 학생이 부모만큼 그 애를 갖다 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 학생의 소질이 뭔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뭔지 이런 걸 갖다 부모는 계속해서 서포트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부모가 앞서서 갑이 돼버리면은 이 학생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인생을 잘못 지도한 내용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이래서 그 관련 자기 적성 소질에 따른 선택을 제대로 하게끔 해주고 그 선택된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학생들은 요즘 똑똑합니다. 자기 개성 뚜렷하고 그렇죠. 내 하고 싶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기 그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충분히 저는 인정해줘도 나쁘지 않다. 정말로 받고 아닌 것을 가지고 어긋이 한다면 그거는 좀 이렇게 부모가 설득해서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능력을 더 키워주는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또 그 능력을 키워주는 입장에서 서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요.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시련이 와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내가 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 경제적 부분 내가 어째서 갑자기 퇴출이 당했다. 막막하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문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 또 자기 분야에서 가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앞으로 보면은 그러한 기술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분야에서 프로페셔널한 프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사회에 나가도 분명히 당당하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이 진로를 지도해주고 상담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 뭐 직장인들의 꿈인 평생 직장을 생각한다면 네. 4년제보다는 오히려 전문대 가는 게 훨씬 더 그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청년 실업에 그 학력별 분포로 보면은 청년 실업을 많이 양성해내는 부분이 일반 대학입니다. 아, 그렇죠. 네, 눈높이 못 맞추고 네. 그 다음에 거품을 가지고 있고 내 능력은 준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집에서 놀거나 직업을 회피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전문대학 나와가지고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기 그 눈높이는 더 낮춰서 가서 자기의 잡을 잡으려고 해요. 그럼 실용적이고 실제적이죠.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학생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거품을 이제는 걷어낼 때가 됐지 않는가. 이 시대가 정말 뭐 경제 생각하고 살아가기 어렵고 취업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가 4년제 일반대학 나왔다 해가지고 눈높이 안 낮추고 그러면은 아무리 원선해 본들 그렇죠. 누가 받아줍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안 보이는데 예. 능력을 갖추는 데서는 오히려 눈을 좀 돌려서 전문대학에 오면은 기회가 많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오히려 우리의 그 고등교육의 지금 현재 정원 분포도 일반 대학에 어중간한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쪽이 전문대학화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우리 경제 어떤 그 구조에서도 보면은 그게 맞아요. 아, 예, 불필요하게 지금 현재 학력 인프레는 어디서 하고 있느냐. 그걸 봤을 때는 전문대학의 실속적인 부분으로 할까. 또 단기 기간도 있고 또 필요에 따른 장기. 간호과 같은 경우에는 4년 학사를 주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은 간호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과 국가 매너 자격이 똑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병원에 나오면 간호사는 직무가 똑같습니다. 아.
그게 전문대학은 3년이었고 일반 대학은 4년이었어요. 예, 예. 그걸로 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이루어졌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간호사 부분은 4년으로 통일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4년으로 하고 학사학위를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성인 학습자도 기회가 많은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해가지고 전문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또 일반 대학을 또 전문대학 이상 동등 학력의 수준에 졸업을 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내가 보니까 좀 더 이론적으로 실습 쪽, 프로젝트 쪽으로 일을 좀 더 심화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이라는 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 2년을 졸업했다. 그러면 2년의 과정을 더 마치면은 4년의 학사 과정이 주어지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뭐냐 하면은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전문대학이 다양한 이런 그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배우고 싶으면은 전문대학에 노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성인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전문대학에 와서 기술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직업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전문대학에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되면은 좋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노크해 주시면 뭐 본인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승근 실장님께서 전문대학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너무 많이는 정보를 한꺼번에 주셔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전문대학이란 뭐뭐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전문대학은 묻혀져 있는 개발되지 않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예, 예. 미래라는 부분은 불확실성도 많고 또 사회 구조가 보면은 어떤 그 어려움, 그 험난한 어떤 그 부분의 그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에 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고, 예, 그 에너지 발견된 부분을 가지고 그 지금 현재 전문대학에서 제공되는 에너지를 보충을 한다면은 정말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이든 프로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전문대학은 각 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는 프로페셔널한 인력을 만드는 곳이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기 홍보를 담당하시는 목이 메요. 네, 저를 불러주신 목이 메시네요. 예. 홍보를 담당하시는 방 대리님도 전문대학은 뭐뭐다 정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지금 안 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우리의 문제는 뭐 현장이 답이다. 저는 전문대학을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우문현답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현장에서 답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그 전문대학 협의회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계시는 이승근 박사님이랑 또 홍보를 맡고 계시는 방성용 대리님 나오셔가지고 참 좋은 말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에서 위기가 오면 타자들이 스트라이크 존을 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노리는 공 하나만 가지고 쳐야 안타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경제 위기다,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닥쳐가지고 고민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그 강타자들이 스트라이크 존을 줄여가지고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듯이 전문대학이라는 그런 곳에서 목표를 줄이셔가지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신다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마무리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그다음에 해야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박자가 안 맞아.
저는 같이 또 마무리를 지난주에는 같이 그냥 마무리를 지으시더니만. 네, 알겠습니다. 2주 연속 또 귀하신 분들 모셔서 저희 누추한, 웬만한 대학의 방송국만 하지 못한 이 자리에, 예, 또 귀하신 분들 모셔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취중잡담의 이춘삼, 이국명 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좋은 말씀 남겨주신 저희 게스트 두 분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